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마주한 사람인데 어쩐지 복이 참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얼굴. 그 얼굴은 꼭 미남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푸근하고 마음이 가는 얼굴 말이에요. 그건 과연 타고난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스며든 결과일까요? 관상학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얼굴로 들어오고 얼굴로 나간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말과 표정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다는 뜻이죠. 복 있는 얼굴은 단순히 운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복을 짓고 복을 지키고 복을 나누는 얼굴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다시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복이 깃든 얼굴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복이 들어가는 얼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화함이죠. 미간이 편안하고 눈빛이 부드럽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그 표정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얼굴 앞에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온화한 얼굴을 좋아한다. 즉, 온화함은 단지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누구나 아는 한 사람쯤 있을 거예요. 딱히 잘생기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도움을 쉽게 받고 기회도 자주 오는 사람. 그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표정과 눈빛으로 복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온화한 얼굴은 마음을 연 사람의 얼굴입니다. 불평과 불안이 줄어든 얼굴이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복은 그런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갑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런데 이 온화한 인상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 출발선은 이마와 눈썹입니다. 우리의 운과 복이 들어오는 입구 말이죠. 사람의 얼굴 중에서도 복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이마와 눈썹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마를 천중, 즉 하늘의 기운이 내려앉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넓고 맑은 이마는 단순히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앞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면에 열려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상징이죠. 어두운 생각을 자주 하고 근심을 짊어진 채 이마를 자주 찌푸리면 그 자리에 운이 머무를 여백조차 사라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눈썹. 눈썹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의 다리입니다. 눈썹이 가지런하고 선명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갈하고 따뜻하며 귀인 운, 즉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하죠. 반대로 눈썹이 흐트러지고 표정에서 자주 짜증과 경계가 묻어난다면 그 얼굴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서는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 습관은 이마를 좁히고 눈썹 사이를 자꾸만 찌푸리게 만들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복은 외면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마주 앉았을 때 어떤 눈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 눈이 차가운가, 따뜻한가? 그건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력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눈빛의 특징, 그리고 눈은 왜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목소리도 말투도 아닌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삶의 태도, 생각의 결이
말보다 먼저 눈빛을 타고 흐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다정한데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눈이 따뜻해서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 눈빛이 날카롭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무언의 거리감을 줍니다. 눈이 웃지 않으면 마음도 닫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반면 여유롭고 부드러운 눈빛에는 누구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예쁜 눈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 사람을 어떻게 믿어왔는가가 녹아있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웃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신뢰감이 갑니다.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게 바로 복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곁엔 언제나 사람이 머뭅니다. 그런데요, 따뜻한 눈빛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따뜻함이 말로 이어지고 그 미소가 입꼬리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얼굴이 됩니다. 다음으로 복을 말하는 또 하나의 얼굴, 입과 입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입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합니다. 처진 입꼬리는 자주 무심히 드러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자국입니다. 반대로 올라간 입꼬리는 오래도록 쌓인 긍정의 힘이죠. 한두 번의 감정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곳. 그게 바로 입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도, 인연도, 기회도 달라진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입 주변이 굳고 인상도 경직됩니다. 늘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은 입이 복을 거부하는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말이 곱고 따뜻한 사람은 달라요. 그의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 얼굴은 그 자체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입니다. 어쩌면 하루 3번, 그냥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는 연습만으로도 우리 얼굴은, 그리고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웃는다는 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는 얼굴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불균형한 표정과 일그러진 감정에서 벗어나 온화하고 안정된 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깃드는 얼굴의 균형. 우리 얼굴 속에 숨겨진 조화의 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참 안정감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꼭 눈빛이나 표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얼굴의 균형이 주는 조화로운 인상 때문이죠. 관상에서는 얼굴을 3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상정, 이마, 중정, 눈과 코, 하정, 입과 턱. 이 3구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복과 운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상정이 넓고 밝다면 생각이 깊고 복이 일찍 들어오며, 중정이 안정돼 있으면 인생의 중심 시기인 30대에서 50대 사이에 힘이 실리고, 하정이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말년에 복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타고난 유전자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감정 상태, 심지어는 하루하루의 자세와 말투, 그 모든 것이 이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늘 턱을 괴는 습관, 한쪽으로만 자는 자세, 감정을 오래 눌러 참는 일들. 이런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작은 비대칭을 만들고, 그 미묘한 불균형이 인상 전체에 불편함을 더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정돈되고 자세가 바르면 얼굴도 점점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풍기는 분위기도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복의 얼굴로 바뀌어 가죠.
결국 균형 잡힌 얼굴이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흐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얼굴 위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 있는 얼굴을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 바로 마음의 힘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얼굴에 인심이 있어 보여. 뭔가 얼굴이 맑아. 괜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요. 관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이 깃든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미소 짓는 사람, 누군가를 도우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늘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몇 년 사이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사를 매일 적기 시작한 뒤로 세상이 달라졌고 내 얼굴도 달라졌어요. 그녀의 이마는 펴졌고 입꼬리는 자연스레 올라갔고 눈빛은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타고난 얼굴을 뛰어넘는 변화였죠. 결국 얼굴은 내면의 삶의 태도가 피부 위에 천천히 스며든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인상도 따뜻해집니다. 이건 꾸미거나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마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의 흔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얼굴을 짓고 살고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 있는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부터 삶의 작은 루틴들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을 부르는 얼굴 습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복이 얼굴에 깃든다는 건 결코 운명 같은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습관처럼 매일 쌓여 얼굴로 올라오는 것. 지금부터 그 얼굴을 위한 작은 루틴 하나씩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는 웃는 연습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3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아냈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웃어보는 거예요. 그 미소는 당신의 얼굴 근육에 그리고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면 어때요? 창밖에 햇살이 고마웠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아 좋았고,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이 풀렸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따뜻하게 바꾸고 사람을 향한 태도를 온화하게 만듭니다. 그게 곧 복 있는 얼굴이에요. 세 번째는 말 습관.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습관적 불평, 자기 비판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요? 그 말이 결국 얼굴을 무겁게 만듭니다. 괜찮아. 고마워. 잘 될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끌어들이는 진동이 됩니다. 그리고 몸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규칙적인 식사, 깔끔한 외모. 이건 단지 겉모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을 잘 돌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얼굴에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1분 거울 앞에서 나와 대화해 보세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오늘은 얼마나 나를 아껴주었는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습관이 그 복을 얼굴에 차곡차곡 쌓이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그렇게 쌓아 올린 얼굴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인생의 기록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이 깃드는 얼굴이란 무엇인지, 그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복은 얼굴에 깃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받은 얼굴이 아닌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당신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날마다 짓는 표정, 주고받는 말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하나 모여 당신만의 인상이 되고 그 인상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이끕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만 더 따뜻하게 웃고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조금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작은 마음이 얼굴을 바꾸고 바뀐 얼굴이 사람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복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표정은 내일 당신의 복을 부릅니다. 지금 거울을 보세요. 그 얼굴은 세상이 본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얼굴은 당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삶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그 얼굴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